자, 저번에 시험 보느라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학교가 좀 어려운 학교에 속하는 15개 학교 중에서 5등 안에 드는 시험지라고 보면 됩니다. 좀 어려워. 그래서 참고로 오늘 볼 시험지는 1회보다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질문이 꽤 많죠? 오늘 끝날 때까지 최대한 풀어를 그릴 거고, 다 못 풀 것 같아 내 생각에. 문제가 좀 복잡해가지고 1시간 남았을 거네. 5시간 동안에 좀 해줄 테니까, 자, 일단 적혀있는 거 다 풀어줄 테니 본인이 맞았건 틀렸건 설명을 듣고 필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번에 시험 본 시간이 1시간 거의 반 가까이 갔어. 그렇죠? 그래서 시험 본 시간을 생각을 하면은 좀 그래도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온 건 사실은 아니지. 45분 끊어서 봤으면은 난리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아무튼 뭐 첫 시험이고 어렵기도 하고 해서 일부러 많이 준 거예요. 오늘은 저번만큼은 풀면 안 돼, 사실. 알겠죠? 저번 1시간 반 가까이 풀었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1시간 내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알았지? 이따가 좀 그렇게 할 거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보자. 7번 문제 먼저 봅시다. 자, 이 학교가 심화교재에 있는 문제가 꽤나 많이 나오는 학교여서 니네가 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학년의 아이들도 똑같이, 이거 지금 1회잖아. 3학년에 1회가 같은 학교 시험인데 3학년 친구들도 1회 볼 때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니네 이거 학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오지 않을까요? 왜? 걔네는 2학년 시험을 봤으니까 대충 어떤 난이도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안 나올 것 같다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여러분들이 물어본 여기 있는 문제 중에 반 이상은 안 나올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왜 풀어야 될까요? 이에 대한 얘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험 대비 때 시험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때로는 좀 어려운 문제라도 풀이를 심화과정이죠. 심화과정 문제 풀이를 좀 하셔야지만 시험의 결과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행 나갈 때 그게 밑거름이 돼가지고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게 선생님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는 시간도 내가 원래 이거 기출 테스트니까 시간 정해서 가야 되잖아. 근데 많이 준 이유 중에 하나는 야 어려운 거 아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들이대봐 이런 취지였던 거야 사실. 알겠죠? 그래서 집에서 좀 열심히 고쳐오라고 했는데 고쳐온 사람도 있고 안 고쳐온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집에서 고쳐오라고 한 이유는 맞건 틀리건 네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계속 곱씹어보고 고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피드백해주는 걸 들어야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조금이라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그냥 아무런 노력도 집에서 하지 않고 그냥 시험지만 딸랑 갖고 와고 보면 내가 지금 1시간 가까이 풀어줄 거라고 했잖아. 그 시간 내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생각밖에 안 들 수도 있어. 그게 좀 안 좋은 거야 사실. 그래서 내가 시험지를 집에서 좀 고쳐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대부분 어려워요 질문은. 복잡해. 자, 이 문제도 간단하지 않아? 볼래? 딱 봐도 풀기 쉽게 생겼지? 그치? 자, 그럼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는 지수 법칙도 써야 되고 중학교 1학년 때 선인수분해 거듭제곱의 개념도 써야 돼요.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중3 얘기가 당연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아, 이거 마이너스죠.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나누기잖아. 그럼 니네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분수를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어떻게 되냐? 자, 얘도 마찬가지로 나누기잖아. 그럼 이렇게 되죠? 맞니? 집중해. 앞에 봐. 자, 그럼 저거 계산은 어떻게 해? 여러분들 등식의 성질 중학교 1학년 때 문제 풀이할 때 이렇게 분수끼리 같으면 계산 공식 중에 이런 거 공부했죠?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다 알아요 몰라요? 알지? 알지? 내가 얘기했잖아? 중학교 1학년 거랑 섞여있다고. 잘 봐.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27인데요. 자, 일단 그냥 써볼게. 얘랑 얘랑도 만났어.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걸 정리를 어떻게 할래? 지수법칙은 밑이 같아야 쓸 수 있잖아. 얘는 되지. 근데 잘 들어라. 이게 내가 항상 어려운 문제 풀어주면 애들이 갸우뚱하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 그게 그냥 어려워서가 아니라 잘못 공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잘 들어.
이거 지수법칙 할 수 있지 했는데 응? 라는 생각이 들면은 좀 공부가 안 돼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야. 근데 왜 애들이 이거 지수법칙 되지 않아?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지수법칙 되지 않나? 라고 했는데 갸우뚱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 니네도 혹시 그런 생각 들었어? 저게 왜 지수법칙이 되지? 왜든?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이 갸우뚱했으면 왜 안 돼? 한번 생각해 볼래? 이건 둘 다 거듭제곱이죠. 마이너스 3이 밑이죠. 자, 1학년 때 생각해봐. 밑이 음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있었어? 아니지. 지수법칙은 뭐였어?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 지수를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계산 공식이죠. 맞아요?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법칙 쓸 수 있지? 라고 했으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야. 애들이 왜 갸우뚱하는지 알아? 밑이 음수인 거에 밑이 음수인 거에 지수법칙은 잘 안 해봐서 그래. 거의 대부분 문제가 양수밖에 없어. 아니면 문자로 표현되는 거야. 아니 근데 막말로 얘들아, 이런 거 어떻게 했냐고. 지수에 분배했잖아. 물론 얘 xy의 부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밑에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거 맞지만 그냥 단순 논리로 단순하게 마이너스면 지수법칙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걔네들의 논리라면. 밑이 음수인데 갸우뚱하는 애들이라면.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포인트야. 밑이 음수여도 돼. 예? 돼. 근데 그 거듭제곱을 간단하게 지수법칙 통해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밑이 음수인 거는 지수법칙 쓰는 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럼 내 말은 무슨 얘기야?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이면 여기 마이너스 있었지?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더해도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밑이 음수인 거는 지수법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이런 거는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야 사실. 왜 음수인데 되지? 아니야, 돼. 그리고 교과서에도 밑에 부호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도 써있지 않아. 오로지 뭐만 써있어? 지수는 자연수여야 돼만 써있어요. 밑의 부호는 어디에도 써있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거듭제곱 공부할 때 0의 거듭제곱도 해보지 않았어요? 0의 5제곱은 0이 돼요. 맞지? 그러니까 밑은 양수여도 되고 음수여도 되고 0이어도 돼. 상관없어. 알겠니? 알겠니? 자, 좌변은 어떻게 정리하면? 지수법칙 쓰고 싶어.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을까? 자, 마이너스 27은 이거죠. 돼? 얘는? 정리 어떻게 할래? 마이너스 9의 7제곱은 부호가 음수지. 맞니?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지. 지금 말한 거 줄일 거지. 근데 9의 7제곱은 3의 14제곱이잖아.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건 정리가 어떻게 할래? 마이너스 3의 세제곱도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지수가 홀수니까 아까 이미 마이너스 27이기도 했어. 그치? 어쨌든 음수니까 이거 앞으로 빼서 이렇게 해도 되지. 상관없지. 지수와 통일됐습니다. 중일 논리로 한 거야 얘들아 지금. 알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 이거랑 같잖아. 1학년 거죠 이거? 알고 있는 거지. 알고 있어야지. 자, 밑이 통일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건 어떻게 정리해야지?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좌변으로도 넘길 수가 있죠. 근데 넘기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아직 지수법칙 쓰기 썼거나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썼네. 이거 정리하는 것도 썼네. 마이너스를 저렇게 넘기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대로 두게 되면 잘 보라고. 이거 계산하면은 답이 양수가 나와야 되지. 그럼 생각해봐. 또 1학년 얘기야. 이 계산 결과가 뭐가 돼야지만 양수가 돼요? 음수여야 되죠. 뭐라고요?
이 계산 결과가 음수여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음수여야 돼요. 그러면 이 계산 결과가 음수이려면 지수는 뭐가 돼야 돼? 짝수야, 홀수야? 홀수지. 맞니? 거의 대부분 1학년 얘기만 하고 있잖아. 홀수가 돼야 되지. 괜찮냐고? 그러면 이 값이 홀수면 무조건 답은 플러스가 될 거란 말이야. 마가 되니까. 근데 지수를 보니까 17이다? 그럼 단순 논리를 봐봐. 여기가 지수가 17이면 여기도 지수가 17이 되면 될까? 되죠. 내가 방금 5초 전에 홀수라 그랬잖아. 밑줄 친 게 홀수여야지만 첫 번째 이게 음수고 거기에 마이너스 곱하면 양수가 되겠지. 그리고 결국에는 뭐의 거듭제곱이 되는 거야? 3의 거듭제곱 값이 되겠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안 된다면 자 조금 다른 논리로 마이너스를 넘겼어. 이렇게 되죠. 잘 보세요. 1학년 얘기 또 합시다. 이거는요. 이거랑 같죠? 이해되지? 1학년 거. 왜 이렇게 바꿨을까? 이게 니네한테 몇 편할까? 밑이 마이너스 3으로 똑같잖아. 그럼 지수는 당연히 어때야 돼? 같아야지. 오케이? 어려우면 이렇게 풀어도 돼. 이 둘이 같아.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당연히 지수는 홀수가 돼야 돼. 홀수. 그래서 결론은 m 더하기 n은 19가 돼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럼 m, n이 자연수의 순서상을 찾으래. 어떻게 해야 돼? 숫자 넣어봐야 되죠? 자, 근데 주의점이 있어요. m 값이 3보다 크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1, 2, 3은 안 됩니다. 4부터 넣어야 돼요. 이렇게. 몇 개일까? 이런 식으로 가면 쭉 가면은 얘는 1씩 커지고 얘는 1씩 줄어들겠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8이 되겠죠. 몇 개야? 1부터 15니까 15개가 답이에요. 4번. 자, 첫 문제부터 빡세죠? 심한 문제야. 아마 안 풀어봤어. 자, 정리 좀 해봐. 요즘 결석자가 있어서 찍고 있는데 겸사겸사 내가 따로 개인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본인이 공부할 의지가 좀 있으시면 집에서 한번 다시 보면서 풀이를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요 시험은 이제 이번에 처음 받고 오늘이 두 번째 보는 거잖아. 기출 시험이 점점 누적이 되면 나중에 니네 이거 질문했던 문제들 주요 오답들 정리해서 내가 따로 프린트를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다음 주 말쯤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요번 주 말고 다음 주 말쯤 되면은 오답 수정 그 시험 기출 누적된 프린트 줘서 다시 풀어오라고 숙제 내줄 거야. 근데 숫자를 바꾸진 않을 거야. 그대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편집해서 줄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오답 노트 정리가 아직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프린트 편집해서 풀어본 거라도 오답 복습이 좀 돼요. 근데 모든 문제를 편집하진 않을 거고 내가 선생님이 임의로 골라서 만들 거예요. 시험지 프린트는 잘 모아두세요. 시험 끝날 때까지. 아까 말했듯이 기출 프린트 나중에 편집해서 숙제 나가면 풀다가 막히면 니네가 지금 필기한 거 찾아서 풀어봐야 될 거야.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된다 절대. 알았죠? 잘 모아놔. 시험 끝날 때까지. 3학년 친구들도 좀 파일에다가 다 모아놓고 있어. 절대로 버리면 안 돼.
됩니다. 자, 다 적었을까? 자, 9번 같은 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자, 근데 이게 뭐가 좀 애매하냐면,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면서 니네가 학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학적 사고방식이에요. 개념을 동반한. 그리고 개념과 수학을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건 학생들이건 아, 이런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수학을 잘하는구나 라는 거를 간접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푸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단편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시험 문제 많이 풀어도 안 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문제 풀이를 그냥 외워. 아무런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하면 답이 나와라는 걸 그냥 과정을 외워서 풀어. 고등학생이 되면 특히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보통 보면 그런데 당연히 좋은 방법이 아니죠. 뭐를 공부하는 거야? 계산 방식? 아니야, 사고 방식. 알겠죠? 사고 방식. 자, 그럼 내 말은 뭐냐면 거기 있는 분수는 3분의 1부터 50분의 1이래.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분수는 총 몇 개? 50개 아니죠? 3분의 1부터니까 몇 개예요? 48개죠?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찾아보래.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분수는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지. 괜찮아? 자, 이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순환소수 물어봤어요. 자, 근데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설마 잘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2 또는 5만 갖고 있으면 유한, 그렇지 않으면 순환인 걸 알고 있다 보니까 니네가 저기 있는 분수 48개를 분모 3부터 50까지 하나하나 다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이거는 유한이네, 이건 순환이네 라고 풀면 답은 나오겠죠. 하지만 48개를 하나하나 소인수분해하는 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시험 볼 때 그렇게 하면 될까요? 집에서 숙제할 때라면 한 번쯤은 해볼만 해. 그런 개고생은 해봐야 돼. 언제? 숙제할 때. 다 근데 현실적으로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하니까. 귀찮으니까. 근데 그런 개고생을 해봐야 돼. 그래야 내가 지금 풀어주는 게 저렇게 하니까 훨씬 효율적이구나 라고 긍정적인 자극이 오면서 안 까먹어. 그러니까 니네는 이런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집에서 아무런 고민을 안 하고 왔다. 내가 앞만 목 아프게 떠들어도 잘 공감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푸는 거에 대한 의미가 퇴색돼요. 알겠죠? 앞으로 그걸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았니? 자, 고민을 해왔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할 거야. 자, 잘 들어. 유한 아니면 순환인데 저기 있는 48개를 하나하나 소인수분해하는 거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오래 걸려. 맞지? 그럼 어떤 생각이야? 니네가 알고 있는 공식 2 또는 5만 갖고 있으면 유한소수입니다 는 말 그대로 공식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확률,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알지? 가능성이 높으면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질 확률이 높은 거잖아. 가능성이 낮으면 잘 안 나타나는 거잖아. 자, 순환소수일 가능성과 유한소수일 가능성 중에 한 5초만 생각해봐. 저기 있는 48개의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일 가능성과 순환소수일 가능성 중에 누가 높을까? 생각? 순환소수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일까요? 저기 있는 3부터 50을 하나하나 소인수분해 해봤어. 생각해봐. 니네 1학년 때 소인수분해 해봤지? 자연수 소인수분해 많이 해봤지? 생각해보라고. 2 또는
또는 5만 갖고 있는 자연수가 많았니? 그렇지 않은 자연수가 많았니? 그렇지 않은 자연수가 훨씬 많았죠. 야, 니네 소인수들은 보통 어땠어? 2, 3, 5 정도는 거의 다 갖고 있었잖아. 아닌 것도 있지만 막 7도 있고 11도 있고 그러지 않았어? 문제 풀어보다 보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니? 내 말은 무슨 얘기냐면 2 또는 5만 갖고 있다는 거 공식인데 가능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은 거야. 왜? 너 2 또는 5만 갖고 있어? 네, 유한. 아니라고? 순한. 이렇게 모르겠다는 거잖아. 근데 소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했다?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갖는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유한보다 순환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근데 이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순환소수일 가능성을 물어본 거야. 몇 개니? 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수학자도 머리가 좋긴 하겠지만 사람이에요. 비효율적인 풀이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 말은 여기서부터가 출발인데 니네가 구해야 되는 건 가능성이 너무 높죠. 그럼 너무 많은 걸 계산하는 건 비효율적이지. 그래서 어떤 사고방식을 택했냐면 유한소수가 몇 개인지를 찾는 거야. 얘가 훨씬 적으니까 개수가. 자, 잠깐만 생각해보자. 만약에 이게 6개인 걸 알았어. 앞에 봐. 6개인 걸 알았어. 그럼 순환소수는 몇 개야? 48개 중에 6개는 유한이니까 48개에서 6개를 뺀 42개는 당연히 무슨 소수겠어요? 순환소수일 수밖에 없겠지. 이 논리야. 무슨 논리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너무 많으면 필요 없는 유한 또는 순환 중에서 필요 없는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 6개 개수를 대신 구해서 전체의 개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논리를 펼치겠다는 겁니다. 이거 답이 아마 38개일 거야. 야, 48개 중에 잘 생각해봐. 니네 48개 중에 38개 찾을래? 아니면 10개만 찾아서 뺄래? 훨씬 낫지 이게. 이해됐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 논리다. 알았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너무 많으면 필요 없는 걸 계산해서 빼는 아이디어가 수학적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걸 언제 풀어? 시험 문제 풀 때 해보. 니네 유형서에 이런 거 없어. 알겠어요? 학교 시험 문제? 모르겠어. 근데 이건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실. 자, 좀 이해가 됐다면 이 문제는 순환소수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유한소수 구하는 문제로 바꾸겠습니다. 자, 사전 설명이 끝났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3부터 50 중에 그러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건 몇 개일까? 이건 어떻게 찾을래? 니네가 알고 있는 게 뭐야? 2 또는 5만 갖고 있는 거 찾으면 되잖아. 어떻게 찾니? 근데 이거 물어봐도 잘 못 찾는다? 어차피 그러면 소인수분해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애들이 그럼 이게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숫자들을 그냥 써. 어떤 거? 2 또는 5만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런 거 쓰는 거야. 근데 10도 되지 않나? 그 다음에 뭐 25도 되지 않나? 맞아? 50도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생각나는 걸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세는 거야.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빼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 10개라고 내가 얘기해줬잖아. 10개 맞지? 10개를 다 못 찾으면 거기 보면 보기도 막 36, 37, 38, 39, 40이잖아. 하나 까딱 잘못 쓰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빼먹을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면 또 앞에 봐. 너는 똑바로 앉아서 봤으면 좋겠어. 턱을 개지 마. 자, 2 또는 5만 갖고 있는 거를 좀 빠짐없이 찾는 방법은 표를 한번 그려보면 좋아. 이렇게 해요. 잘 보세요. 이건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2하고 5만 갖고 있는 애 찾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 2를 하나 갖고 있는 애, 2개 갖고 있는 애, 3개 갖고 있는 애, 4개 갖고 있는 애 이렇게 괄호 세로에다가 5도 하나 갖고 있는 애, 2개 갖고 있는 애, 4개 갖고 있는 애 이렇게 써보는 거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 표도 원래 사전 설명이 있다. 근데 오늘은 얘기 안 할 거야. 가로랑 세로로 볼게요. 가로랑 세로로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로랑 세로를 곱하고 가로랑 세로를 곱해서 50까지만 찾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여기 비워놨지? 왜 비워놨냐면 얘들아 이렇게 곱하면 앞에 봐.
2하고 5를 갖고 있는 애만 찾고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뭘 알아? 2만 갖고 있어야 되지. 5만 갖고 있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여기에다가 1을 하나씩 채워서 써야 돼.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 써 있는 숫자들은 뭐예요? 2만 소수로 갖고 있는 애들이지. 이것도 찾아야 돼요. 근데 써보면 50까지이기 때문에 32도 돼. 이게 32잖아. 32.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도 5만 갖고 있는 애를 쓸 수가 있어. 1 곱하기 5. 자, 5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5. 5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이 표는 빠짐없이 찾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시험 대비 기간이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의 베이스는 뭐냐면 약수의 개수 공식에 등장하는 표입니다. 이거. 근데 그거 지금 얘기하지 않을게. 약수의 개수 공식 뭐였어?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는 거였지? 기억나니? 중1 거. 그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여기에서 등장했었어요. 근데 더 얘기하진 않겠다. 자, 그러면 3부터 50까지라고 해서 잘 봐봐. 여기 있는 숫자들이 다 되나요? 이거 안 되죠? 3부터잖아? 안 되죠? 되고 됩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5 곱하기 1 돼요? 안 돼요? 되죠? 5 곱하기 4 5 곱하기 8까지 되고 이거 안 되지. 다음에 25 되죠? 그 다음 하나 안 썼다 얘들아. 이거 되지 않냐? 2 곱하기 5의 제곱 되잖아. 딱 40이니까 되지? 얘는 125잖아. 안 돼요. 자, 따라서 세보면 4개, 4개, 2개. 총 몇 개야? 10개. 됐죠? 그만 좀 자라, 이 사람아. 똑바로 앉으라고. 자, 그래서 이 짓거리 왜 했어? 시험 망치고 후회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해. 나는 시험 다 봤어. 니네 시험이잖아. 절실하게 해야지. 졸릴 기간이야. 그리고 시험 기간은 원래 항상 피곤해. 우리 선생님이 바뀌어서 니네가 기존 선생님보다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숙제도 많고 내용은 어렵고 그치?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잘 모르겠어. 나는 이 학원에 온 이유가 선생님이 여기 온 이유는 공부를 더 시키기 위함이야. 사실 기존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학원에서 바라는 점이 선생님한테 바라는 점이 그거예요.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더 트레이닝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게 원장님 철학이야. 그래서 하는 것도 있고 원래 선생님이 이렇게 하기도 해. 뭐 그래서 일부러 더 빡세게 하는 건 없어 사실. 근데 오히려 좀 덜어내서 하고 있어요. 원래 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얘기했잖아. 처음부터 내가 했던 걸 다 시키면 니네 학원 다 끝난다니까.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하나씩 하고 있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야? 기출 심화야. 최소한 이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시험 기간. 니네 학교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요? 알아요. 안 나올 거야 이거 말고 아까 풀었던 거. 하지만 시험 기간만이라도 심화 문제 풀이를 해봐야 된다. 까먹어도 나중에 도움이 돼. 그래서 집중해서 하라는 거야. 알겠어? 아씨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 왜 자꾸 하라고 그래? 굉장히 짧은 생각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 그렇죠? 해볼 만한 거니까 하고 있는 거야. 더 심한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싶은데 3학년 일부 애들만 하고 있어. 아직은 내가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고 있지는 않아.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짓거리 왜 했어요? 처음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순환소수는 너무 많아. 그 너무 많은 걸 구하는 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유한소수가 되는 것만 찾아서 해야겠다. 되게 중요한 사고 방식이에요. 따라서 36개입니다. 자, 답은 3번이에요. 자, 좀 정리 좀 해봐. 본인이 노가다로 10개를 찾았다. 잘했어. 했는데 요거 좀 적어놓을게. 집에서 못 쳐서 10개인 걸 찾았다. 잘했어. 하지만 잘 적어놔. 표를 꼭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 표가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 약수의 개수 공식 증명 과정에서 나왔던 표예요.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자, 필기하면 다음 문제 하자. 자, 12번 하겠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자, 이건 유형서 프린트에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정확하게 이건 단위 환산 문제예요. 자, 용량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죠. 아이고. 자,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니네가 단위 환산 제일 많이 했던 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용량 계산을 이렇게 해요. 컴퓨터 데이터는 이진법을 써가지고 용량도 이진법 단위로 계산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진법이라는 걸 잘 모르지? 모를 거야. 없어져가지고. 자, 니네가 익숙한 건 이거야. 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1km는 1000m죠? 1m는 100cm죠? 1cm는 10mm죠?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단위 환산 많이 해봤잖아. 물론 초등학교 때는 거듭제곱으로 하지 않았지. 맞지?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면 공을 3개를 붙여. 킬로미터 말고 자,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공을 3개를 지워. 또는 소수점을 3칸 왼쪽으로 움직여. 막 이렇게 공부했잖아. 초등학교 방식이고 중학교 방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공을 3개 붙인다는 건 1000을 곱하는 거잖아. 그럼 이런 얘기예요. 킬로를 잘 들어. 미터로 바꾸려면 이거 곱하면 된다는 거야. 자, 반대로 미터를 킬로로 바꾸면 자, 10의 세제곱이었는데 1로 바뀌었지. 왜 그렇게 됐을까? 10의 세제곱으로 나눈 거야. 니네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어? 공을 3개 치워. 1000으로 나눈 거잖아. 맞아? 그래서 킬로를 미터로 바꿀 땐 얘를 곱하면 돼. 미터를 킬로로 바꿀 땐 얘로 나누면 돼. 얘도 마찬가지야. 미터를 센치로 바꾸면 10의 제곱으로 곱하면 돼. 센치를 미터로 바꿀 땐 10의 제곱으로 나누면 돼. 단위 환산 문제야. 얘도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테라바이트라고 부르거든. 테라바이트를 기가바이트로 바꾸려면 2의 10제곱 곱하라는 거야. 반대로 기가바이트를 테라바이트로 바꾸려면 2의 10제곱으로 나누라는 거야. 얘도 기가를 메가로 바꾸려면 2의 10제곱을 곱해. 메가를 기가로 바꾸려면 2의 10제곱으로 나눠. 이 말이야. 됐냐? 이거 보고 이해를 하면 된다. 자, 알았다면 800메가짜리가 64편이 있대. 그럼 보세요. 800 곱하기 64메가바이트인 거죠?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용량은? 맞아요. 네, 이 용량의 전체 용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찾으면 돼. 거기에 어디 있을까? 보니까 기가바이트도 있고 테라바이트도 있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기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위에 봐. 기가를 메가로 바꾸면 얘 곱하는 거라고 했고 메가를 기가로 바꾸려면 2의 10제곱으로 나누면 된다. 그럼 이거를 자, 메가를 기가로 바꾸는 거니까 2의 10제곱으로 나누면 돼. 그럼 기가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거를 또 2의 10제곱으로 또 나누면 테라바이트가 돼. 알겠니?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나올 것 같아. 자, 이거 계산 좀 해봅시다. 지수법칙이 나온, 지수법칙인 이유는 이거 정리하는 게 지수법칙이에요. 잘 보세요. 정리합니다. 64는 2의 몇 제곱?
8은 2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맞니? 분모가 2의 10제곱이 있어. 자, 잘 봐. 정리 어떻게 돼? 분자는 2의 9제곱이죠? 분모는 2의 10제곱이죠? 그럼 정리 어떻게 되냐고. 분모에 2 하나 남는 거 괜찮아? 약분되는 거 괜찮지? 분자는 뭐만 남았어? 10의 제곱만 남았어. 계산해봤더니 얼마야? 50. 자, 단위는 기가바이트. 거기에 있나요? 2번에 있네요. 답은 2번이야. 테라바이트는 거기 없으니까 생략. 단위 환산하는 문제야 그냥. 니네가 웃긴 게 킬로미터, 센티미터는 잘하는데 왜 다른 단위가 너무 못하냐 이거야 내 말은. 알겠어요? 그래서 뭐 하나만 더 이해를 더 한다면, 자,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기가를 메가로 바꾸는 식인 거고, 뭐를 곱한다? 이걸 곱하는 거야. 근데 이걸 이항을 하게 되면 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 1메가바이트는 2의 10제곱을 넘기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항하면. 그럼 이건 뭐야? 메가를 기가로 바꾸려면 이걸로 나누라는 거야. 알겠어? 외우는 건 아니야. 식 보고 찾아서 푸는 거지. 자, 참고해서 정리를 하세요. 자, 필기 얼른 하고. 십 13번은 혹시 안 해도 되니? 질문을 안 했네. 13번. 이것도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괜찮아? 건호 13번 괜찮을까? 일단 넘어갈게 그러면. 자, 17번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7번이에요. 자, 표현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순환소수의 x번째 자리수 ax, 두 번째 순환소수의 소수점말의 자리수 bx라고 써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열을 해보면 한 몇 개만 써볼게 얘들아. 이렇게 반복되는 건 알잖아요? 되고, 얘 4, 5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x, bx가 뭐야? 각각의 소수의 자리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자,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 2는 뭐겠어, 여기서? a 1번인 거고, 여기에서 2는 b 1번인 거야. 됐어? 근데 같지? 이런 거 찾으라는 거야. AX는 BX랑 같다가 결국은 무슨 뜻이겠어요? 자리수가 같다는 거예요. 자리수가. 오케이?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같아지는 거 찾는 건데, 자, 썼잖아. 자, 같아지는데 한번 잘 보실? 잘 보실? 어디 같아? 방금 말한 대로 이거 지울게. 이해됐으니까. 이렇게 같죠? 그 다음에 어디 같아? 얘도 같죠? 이런 식으로. 근데 계속 같진 않잖아. 어디서 같아져? 여기서 또 같아지지. 이렇게. 맞아? 여기도 같아지지. 뭔가 같아지는 게 있네. 근데 거기 보면 어디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의 범위가
1부터 50까지라고 써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x는 자리수를 뜻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자리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세면 안 돼요. 왜? 이건 아까 말한 대로 A 1번, B 1번이잖아. 1번은 자리수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2번부터 세는 거니까 얘부터 세야 된다. 됐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50 미만이니까 49번째 자리까지만 세면 되는 거야. 됐어요? 몇 개일까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순환소수는 반복되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 그럼 생각해봐야 되는 건 49번째 자리까지 둘 다 순환마디가 4개짜리란 말이야. 그럼 4개짜리가 몇 번 반복되겠어? 생각해봐. 자,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딱 여기서 반복을 멈췄다면 49번째 자리까지 몇 번 반복되는 거예요, 건우야? 응? 4개짜리, 순환마디 4개짜리가 49번째 자리까지면 나누기 하면 되죠. 49를 4로 나눠봐. 몫이 얼마야? 12지. 그 말은 이거 몇 번 반복이야? 12번 반복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리수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어떻게? 4개짜리가 12번 반복되면 4 곱하기 12에서 정확하게 이게 A 48번이고 이게 B 48번이 되겠지. 48번째 자리. 근데 우리는 49번째 자리까지만 구하는 거니까 49번째도 좀 써볼까요? 마흔아홉 번째는 자 뭐가 오겠어요? 2, 3, 4, 5 반복되니까 2가 올 거고 얘는 4가 오겠죠. 괜찮아? 이게 몇 번째라고? A 49, B 49. 근데 같진 않아. 됐네. 그러면 자리수가 같은 건 총 몇 개일까? 뭐가 보여? 같아지는 게 뭐가 보여? 이렇게 같은 게 계속 똑같지. 첫 번째 덩어리도 보면 3을 빼면 4, 5, 4, 5, 4, 5 똑같은 거 계속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몇 번 반복된다고? 12번 반복이 되잖아? 근데 한 번 반복될 때마다 4, 5가 자리수가 똑같아지죠? 그 말은 한 번 반복될 때마다 똑같은 거 몇 개씩 생겨? 2개씩 생기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될 것이고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제일 앞에 예외적인 거 이거 3, 3 하나 같은 게 또 있었지. 그거 하나도 더해줘야 돼. 실수하면 안 되는 건 문제 제대로 안 봐서 이것도 세면 안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자리부터 세는 거라고 써있단 말이야. 보기에 있네. 26개가. 이거 그래서 5번 써서 틀린 사람들은 꽤 있었어. 자, 아무튼 26개가 아니라 25개만 중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의 응용인지 알겠어? 순환소수 자리수 구하는 문제 응용 문제야. 단순히 뭐 49번째 구하세요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또는 49번째 자리까지 합을 구하세요 이런 거 해봤잖아. 근데 몇 개가 중복된 일은 안 해봤잖아. 근데 이것도 뭘 이용해서 판단했다? 순환말이 반복되는 횟수, 자리수 개념으로 푼 거란 말이야. 응용이야.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이해가 됐으면 정리 좀 해보자 우리. 요거 하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숙제를 좀 정하고 시험을 보자. 알았지? 남은 거는 토요일에 해줄게.